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실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실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아유, 오늘 또 이제 라이브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은 또 유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이 날이 많이 쌀쌀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 또 암 이야기를 하면 안 그래도 무거운데 날씨까지 또 이렇게 쌀쌀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따끈따끈한 좋은 말씀을 또 좋은 내용을 말씀드려야지 될 텐데 약간 좀 이제 긴장도 되네요. 네, 또 네. 오랜만에 라이브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게 해보니까 또 이런 직접적인 구독자분들하고 네. 실시간으로 좀 대화도 되고 필요한 것들도 전달해드리고 또 편한 분위기도 나중에 또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이제 유방하면은 뭐 남성도 있긴 하지만 또 여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최근 엄청나게 이제 폭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많이 유방 늘어나고 질환, 있죠. 예, 네. 뭐 유방 혹들뿐만 아니라 유방암까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암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병원을 찾아오신 분 보면 20대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많을 텐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수술, 뭐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는 있지만 방사선 치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생긴 근본 원인까지 같이 접근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저랑 같이 이제 자꾸 여쭤보시고 한 거예요. 제목을 뭘로 할까 했는데 너무나 이제 직관적으로 유방, 치료, 그렇죠. 유방에 대한 모든 질환들을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두 권에 걸쳐서 적어주셨는데 이것 또한 많이 줄였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유방 치료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좀 제목 자체가 좀 교과서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내용도 보면 좀 딱딱합니다. 이게 제가 좀 부드럽게 이게 좀 재미있게 보통 다른 책들 재미있게 좀 쓰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제대로 된 사실을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에는 이게 이제 좀 재미있게 쓰면은 여러 가지 희석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좀 이게 좀 딱딱하지만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좀 싣다 보니까 내용도 사실 많아지고 또 읽으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또 이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다른 곳에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인데 네. 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책에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내용이 어렵다 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유방 환자분들한테 네. 이게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느덧 이해를 하시고 네. 자기를 이제 바꾸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병으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나치 이제 정리를 한 네.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벌써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내용을 올려주신 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또 있으신데 네.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게 소개를 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이 이제 한국 이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 어려운데요. 다이아나 브라우니 레이디 지니 분이십니다. 네,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옆구리가 아픈데 왼쪽 옆구리는 피부 염증이 더 심해졌어요. 간인가요, 신장인가요? 이 신장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간은 오른쪽에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왼쪽에 문제니까 뭐 그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없을 가능성들이 있고, 요게 요즘에 이제 날도 추워졌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역이 좀 떨어지는 시기예요. 요럴 때 피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좀 의심을 해봐야지 되는 게 뭐 단순한 뭐 알러지나 피부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대상포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피부 질환이라고 해서 그 해당 부분에 있는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 속에서의 드러난 부분일 텐데 네. 특히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다 혈액순환 장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네, 맞습니다. 혈액순환만 다시 개선을 시키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담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담인데 여성분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네요. 아담님 같은 경우에도 옆구리 통증이 있는데 그래요. 옆구리 통증과 또 유방 질환과
또 떼야 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맞아요. 가슴 통증, 네. 뭐 옆구리 통증, 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목 통증, 다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김 원장님이 잘 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제 뭐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지 되겠죠. 네. 자,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쓴 책이 한 권은 아니고요. 이게 두 권입니다. 네. 뭐 1편, 2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편은 좀 개괄적인 내용들 이렇게 좀 썼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이제 2편에 써 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하여튼 1편하고 2편하고 이게 쭉 이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텐데요. 제가 이 이제 유방을 전공하기 전에 원래는 간담체 수술을 하던 사람이,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제 간담체 수술을 하던 사람인데 그 전공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외과 의사는 환자를 정상으로 만드는 한순간에 딱 변화시키는 이런 이제 진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원장님도 두경부 네, 외과시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수술할 당시에는 이 환자가 정상인이 된다는 거가 한순간에 그것도 내 능력으로 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도 있었고 이 외과 의사의 술기를 기술을 좀 더 다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게요. 이 췌장암, 간암 이런 분들은 사실 생존 여명이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래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를 몇 번 뭐 우리가 보통은 뭐 한 달마다 만나지는 않고 초반에는 한 달에 만날 수도 있지만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몇 번 만나지 않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안 오시게 됩니다. 다 좋아져 가지고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세상을 이제 바꾸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제 바꾸시다 보니까 이 환자들의 의존도 자체가 이제 많이 틀리더라고요. 간담체 외과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을 딱 드리면 그게 그런 거군요 이랬는데 유방암, 갑상선암은 워낙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어때요?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진료실에서 이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유방, 갑상선암을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건강을 또 챙겨 드린다는 게 참 이게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수술만 하다가 영양이라는 거를 또 알게 돼서 영양 치료를 또 하다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영양제뿐만 아니라 뭐 수액 치료, 뭐 비타민 수액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했는데 그것도 또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자율신경에 대해서 또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총체적으로 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중간에 제가 또 뭐 심리 상담도 배우고 뭐 최면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하긴 했지만 이 여러 가지 구색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수술은 일부분, 먹는 것도 일부분, 뭐 심리 상담도 일부분. 이 일부분들을 다 모아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통한 유방치료라는 책에 이렇게 좀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는데 내용이 좀 뭐 딱딱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이제 내가 읽어보면 공감이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실었으니까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좀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유방 치료의 책을 이제 쓴 큰 내용들은요 이런 겁니다. 똑똑하게 원인 찾고 스마트하게 치료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내가 유방암의 결과라는 것 자체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인도 찾아서 그걸 제대로 이제 좀 치료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현대의학과 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기능의학, 자율신경 치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면 아주 좋은 치료가 이제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C 플러스 스마트 치료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인은 스마트에서 찾아야 되고요. C는 컨벤셔널 메디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원인을 찾았던 스마트에서 또 치료를 찾아서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책 표지에 이제 뒤편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가 현대 주류의학 치료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주변이 전부 이제 스마트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뭐 각각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로. 각각은 이제 제가 또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어쨌든 내가 병의 원인을 찾아서, 네.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스마트 치료만 잘 되면 사실 뭐 지금은 유방 때문에 이걸 시작을 했지만 사실 내 몸의 전신 건강이 네. 다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이게 유방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제가 또 전공도 갑상선 암도 있지만 갑상선 환자한테도 해당이 되고 뭐 간 환자한테도 해당이 되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막연히 그냥 만성 피로 뭐 피곤하고 힘들고 뭐 어디 치료가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은 유방에 대해 가지고 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유방을 이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항상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하는 걸 한번 보죠. 유방암 확률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네. 엄마나 뭐 아니면 뭐 내 여동생, 우리 언니가 유방암이라서 나도 유방암이 걱정이 돼요. 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친구가 유방암이어서 유방암 검사를 하러 왔어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긴 한데, 남이잖아요. 남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 없는데, 네. 엄마나 뭐 자매, 이모, 뭐 이러면은 유전적으로 관련이 네네네.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막연히 이제 찾아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실제로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특히나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 하니까 BRCA1, BRCA2 뭐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빠른 초경, 늦은 폐경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방암은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에스트로겐은 여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다. 물론 유방암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난소암, 자궁암도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이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경을 하면서부터 이제 에스트로겐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초경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여성으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소녀에서 여성으로. 그러니까 그 여성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에스트로겐의 과다 이제 현상들이 내 몸을 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왜 말썽을 부리나 이게 이제 참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 영양치료라든지 자율신경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죠. 근데 이게 폐경을 늦게 하고 초경을 일찍 하는 그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내 몸에 노출을 되는 그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임신을 하면 생리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수유를 하면 또 생리를 안 하게 되는데 임신과 수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줄어드니까 유방암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전문가들이. 그래서 빠른 초경, 조금 늦은 초경, 그 다음에 조금 빠른 폐경이 오히려 유방에 더 좋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신, 아무래도 이제 임신이 안 되겠죠. 그죠? 네네. 독신은. 늦어진 결혼, 이것도 이제 출산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출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신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요. 초산 연령의 증가.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그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21살에 뭐 차다이였어요. 23살에 차다이였어요. 25살에 차다이였어요. 27이 되면 이제 뭐 약간 모처녀로 네네. 들어가면서 30이 넘어가면 이제 골드미스다. 막 이런 네네. 시절에는 굉장히 빨리 아기를 낳았었는데 이게 이제 초산 연령 자체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임신 가능성이 그만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자녀 수의 감소가 결국은 임신의 횟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기간이. 거죠. 네. 기간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리를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모유 수유 기간에는 생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 생리가 좀 빨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에스트로겐 노출이 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서구화된 식습관,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이 서양에서는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동양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럼 왜 동양이 서양의 질병을 따라가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먹는 대로 먹으니까 문제더라. 그럼 서양 사람들은 뭘 먹느냐? 주로 이제 뭐 단 음식들, 뭐 네네. 콜라, 뭐 피자, 뭐 이런 밀가루 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먹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 네. 이러니까 그런 식습관의 변화가 문제들을 만든다. 또 비만, 이게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 비만 자체가 에스트로겐의 문제들을 더 이제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다한 에스트로겐의 노출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또 술은 어디에 끼워도 다 나쁜 거예요. 아유, 그러네요. 그 술이 또 비만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 장도 나쁘게 하고 간도 나쁘게 하지만 비만도 만들어내니까 좀 문제가 있다.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한 경우, 또 피임약, 이건 이제 네네. 외부에서 또 호르몬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피임약뿐만 아니라 임신 이제 네. 초산 자체가 이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불임, 난임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피임약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오는 경우, 그게 폐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폐경일 때도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오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임신과 출산을 이제 자꾸 늦어지고 모유수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에스트로겐의 영향들, 그 다음에 내가 뚱뚱해지는 거, 먹는 음식이 좀 달라져서,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원인들은 많이 꼽아요. 네네. 꼽지만 어떤 것도 유방암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생겨요, 이런 건 사실 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중에서 뭘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몇 가지로 이제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데, 나라마다, 학자마다, 또 뭐 이게 전문가마다 또 원인들이 또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모아보면 굉장히 이제 많아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이 유방 성형 수술한 사람도 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유방 성형을 하는 게 문제라 그러면 요즘 한국 사람들 유방 성형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방 성형을 하고 나면 내가 유방암을 걱정해야 된다, 네네. 이겁니다. 예뻐 보이려고 시작을 했는데 암을 걱정해야 된다니까, 이건 이제 아주 골치 아프죠. 또 키가 문제인데요. 이 키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뚱뚱해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게 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사선이 또 문제야. 뭐 여러 가지 다 문제다. 난네 말 다 맞는데 나는 방사선을 꼭 넣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방사선 이런 뭐가 떠오릅니까? 또 일본 또 이야기가 잠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생선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지만, 그게 혹시나 잘못 흘러 들어와가지고 네. 암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검증을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건데요. 방사선이 의료용 방사선, CT? CT를 찍거나,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예. 찍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잘 했는데도 교정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세포 손상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네. 이걸 계속 만들어내는 혈액순환 장애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더 알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마다 검사를 해도 또 중간암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방 전공할 때 이제 썼던 논문에도 이제 중간암을 어떻게 선별할 건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연구 논문도 썼었는데 그런 중간암은 1년마다 계속 검사하는데 중간에 생겼다면 지금 6개월 만에 생긴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최대 1년, 뭐 최소 6개월 내에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암이 어우, 벌써 한 7년이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내가 최근 한 2, 3년 내에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너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안 하더라도 내가 안정화돼 있으면 만약에 발견이 되더라도 천천히 조치를 취해도 급박하지 그렇죠. 않다.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뭐 수술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한 3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거든요. 네네. 요즘 이제 암 환자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예약을 해도 사실 조금 뭐 늦어지고요. 네네. 보통 이제 뭐 한 달 정도는 돼야지 이제 예약이 되더라고요. 2주에서 한 달 정도요. 그러면 이제 한 달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 이것저것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벌써 또 한 2, 3주가 또 흘러요. 네네. 수술 날짜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런 게 보통 이제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보고 이 암이 이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발견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쭉 보면 3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이제 걱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오늘 진단받았으면 내일 당장 진료를 보고 당장 뭐 검사를 하고 이런 거는 굳이 뭐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가능하면 빨리 예약은 해야 되겠지만 그 예약되어 있는 날짜, 검사되어 있는 날짜 뭐 이런 예정대로 그냥 부드럽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준비해온 내용들이 너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몇 장 못 나갔네요. 네, 오늘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이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좀 답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또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못했는데 요 책을 보면요. 이게 이제 뭐 교보문고나 뭐 예스24 뭐 이런 데 이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안에 이제 내용들도 잠깐 좀 보실 수 있는데 요 뒤편에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런 내용들이 나랑 좀 해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책 내용을 한번 이제 미리 보기 요런 걸로 이제 한번 보시고 미리 보기도 나한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사서 이제 보시는데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뭐 유방 치료 뭐 이게 좀 교과서스럽지 않습니까? 이 제목 자체가 내용이 좀 딱딱하고 읽다 보면 좀 지겹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뭐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질문들이 좋은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희 영상이 다시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 질문을 다시 주시면 거기다가 원장님이 좀 댓글 좀 달아주시죠. 네, 그럴게요. 그러면 저거를 조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란님이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고난이도 질문이에요. 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지 되느냐.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도움이 될 건 아니냐. 이걸 채우려고 인디안 감자를 이제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방암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요. 이게 수용체 양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실 수 있는데요. 수용체 양성, 수용체 음성 이런데 그 수용체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 이분은 그 호르몬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치료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하게 작용하는 것을 예방해주고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방암이 점점 이제 세력을 확산하려고 좀 더 독해지려고 이제 막 할 때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과다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걸 좀 막아보려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같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호르몬 그 수용체 억제제 약을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타목시펜이라는 네. 약인데요. 그런 것들을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굉장히 많고 프로게스테론 없다. 이런 분들보다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좀 더 있다.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네네. 근데 이 수용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유방암의 문제가 80%가 호르몬하고 관련된다 그러는데 그럼 이거 호르몬하고 아무 작용이 없지 않냐? 네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세포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형성 자체가 에스트로겐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런 혈액순환의 조절을 자율신경이 하고 그 자율신경이 등척추와 관련이 있고 등척추는 목과 허리 골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부터 시작했는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느냐?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중에 최선이 뭐냐? 음식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일정 기간 동안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좀 끊는 것부터 네.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 알러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중금속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호르몬의 문제가 장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를 염려를 해서 뭐 장에 혹시 나쁜 균이 있나?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검사가 만약 이제 진짜 부담이 되고 뭐 생소하니까 이게 이제 믿을 만한 거 아닌가도 이제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내가 좌표를 정확하게 찍는다 그러면 방향이 딱 정해지거든요. 나는 그 방향으로만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이 좋다니까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좋다 저렇게 가는 거는 가다 보면 다른 집으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못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똑똑하게 원인을 찾고 스마트하게 치료해보자. 이것이 이제 위유방 치료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이쯤 마무리를 하고 네. 우리 또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2부 네. 다음번에 네. 또 알찬 내용으로 네. 원장님 또 유방에 대해서 또 우리 전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남아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제,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네. 좀 이제 분류를 하고 좀 찾아보자, 이런 내용하고요.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궁금해하는 내용이 사실 일맥상통하고 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 이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